이 이야기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수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83명 발생했습니다. 5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3월 초 1차 유행 이후로 무려 8개월 만입니다. 교수님, 일단 583명, 이 숫자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긴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19일부터 300명대가 계속 증가된 이후에 네네. 25일자로 이제 583명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을 감안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보니까 이 감염자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이 와중에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죠. 교수님,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몇 명에게 감염을 시키는지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것도 11월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우려가 커요. 네, 사실 그 지난 8월 그 여름 휴가철 또 도시 집회 이런 이후에 이제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제 1 이상을 3주 연속 나타냈습니다만 이번에는 지금 4주 연속 1 이상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1.5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수치인데요. 영국 BBC 방송에서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일 경우 이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되면 60일이 지나면 무려 2만 5천 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이런 또 통계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접촉자를 최대한 조기에 격리를 하는 그런 노력을 취함으로써 환자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지금 심각한 곳이 서울 등 수도권이잖아요. 이 서울의 경우를 보면 이 코로나19 양성률이 4.71% 최근에 기록했다 그래요. 이 수치 역시도 지금의 심각성을 좀 보여주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검사 건수에 대해서 환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양성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누적 그 양성률을 보게 되면 한 1.3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검사건 대비 양성자가 나오는 비율이 4%를 넘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접촉자 중에서 우리가 몰랐던 양성자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무증상 감염자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수치를 보여준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에어로빅 학원이나 키즈카페라든지 사우나 같은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우려가 큰데요. 교수님, 아무래도 코로나 불감증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좀 느슨해진 탓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우리가 이제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무뎌졌다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계절적으로 겨울이라는 점이 상당히 이 질병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이 전부 실내에서 오랫동안 그 머물렀을 때 발생되는 지역들입니다. 시설이고요. 키즈카페도 그렇고 또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룸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물론이고 또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비말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환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방역당국이 또 이례적으로 이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를 나타내는 그래픽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저희 그래픽도 준비를 했는데 이 그래픽이 좀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 연결고리를 나타내는다는 게요. 네, 사실 뭐 그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감염자가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접촉한 사람이 또 다른 접촉, 즉 N차 감염을 일으키는데 그 N차 감염의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과거에 우리 인천의 그 학원 그 강사 과외 선생님이 7차 감염까지 일으켰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의 이 집단 발병 양상이 그런 N차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천 군부대에서 지금 70명 정도, 최소 7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 점, 이런 점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우려가 되는 건 훈련병 A씨가 원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에 확진을 받으면서 추가 검사에서 지금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다. 이런 점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그 철원 군부대도 그렇고요. 예. 젊은 이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10일 입대했을 당시에는 이제 증상이 없었고요. 예. 24일 날 이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이렇듯이 이 잠복 기간 동안에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도 모르는 예. 그런 양상인데요. 또 젊은이들이 이 15일간 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70명 정도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근데 아직까지 검사가 안 끝났어요. 예. 더 많은 환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렇듯이 젊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올해 모임은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말연시 모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겪었던 1차 대유행, 이제 신천지 사태라고 흔히 부르죠. 그리고 2차 대유행, 이 광복절 전후했던 시기, 그리고 지금 3차 유행, 뭐 이미 접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좀 양상이 많이 다른가 보더라고요. 네. 1차 대유행 당시에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특정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한 접촉자들 위주의 집단 감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 피크가 발생했고 그 이후는 이제 사라지는, 그러나 이제 이 8.15 또 여름 휴가철의 경우에는 완만한 이제 구름 영상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 키가 좀 높아진, 네. 그러면서 이게 지속되는, 예. 또 더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 때보다 오히려 3차에서의 대유행이 훨씬 더 환자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네, 방역과 경제적 충격 사이에서 고심하는 정부가요. 오늘 이 외식 쿠폰 사용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소비 쿠폰 중에 외식 쿠폰의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 단계 완화 시에 지급 재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수록 이 경제적 충격이라는 것도 사실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외식 쿠폰을 좀 비대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다른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 소비 쿠폰을 두고 사용을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고민도 많은데, 이번에 또 이런 비대면 사용까지 하게 된다면 또 국민 입장에서는 잘못된 시그널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근데 이제 지금 8대 소비 쿠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면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소비 쿠폰은 어떤 면에서는 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한낱 아주 실주기 같은 그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접촉이나 그런 대면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소비 쿠폰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생활을 해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이라는 특징 때문이겠죠.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정말 좀 춥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요새는 어딜 가나 이 체온을 다 측정을 하는데, 이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체온이 측정이 안 돼서 선별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사실 뭐 우리가 겨울철에 그 실외에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이 표피 온도가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내에 들어가자마자 체온을 측정하게 되면은 정상보다 온도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그 발열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가 내가 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다수의 이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개인위생 수칙에 보더라도 그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집에 머무르기라는 네. 수칙이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이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철저한 위생 수칙 지키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열 체크를 할 때 본인이 열이 있으면 열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조만간 수능 있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발열 체크는 할 텐데 이렇게 체온 측정이 좀 겨울이라 불안정하면 이게 좀 대규모로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만에 하나 그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가 그런 체온 측정을 그냥 통과를 했다고 한다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아침 나오기 전에 체온을 측정을 하고 네네. 그리고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국내에서 첫 재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다. 이런 보도와 함께 저 말은 이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항체가 생성이 됐더라도 이후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백신을 맞아도 또 다른 유형의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사례가 지난 3월에 이제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예. 그 경우에 이제 V형이었는데 완치가 되고 퇴원을 했는데 6일 만에 다시 감염이 돼서 예. 진료를 받고 20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양성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그 조각에 의한 양성이었고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V형, 그다음에 G형 뭐 이런 타입에 따라서 양성이 달라졌는데 예. 문제는 이 환자가 몸 안에 중화항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앞으로 백신이 나오더라도 혹시라도 바이러스의 변종이 생길 경우에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 타입을 확인해가지고 접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가능성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전병률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